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2021년 4월 23일자 장을 보고 있는데요. 23일자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3186.1 선에 종가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26.82 선에 마감을 했네요. 진짜 우상향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약간 하락을 조금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와는 다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강력하게. 이번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조금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와는 다르게 상승 추세를 다시 회복하여 지금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186.1 선에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3일자 23일자 기준으로 해서 업종 상위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쪽이 좀 많았네요. 시젠도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다시 꾸준히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키움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빨리 잡히긴 해야 할 텐데, 빨리 잡혀야 할 텐데, 지금 계속 재확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증가하는 모습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뭐 크게 제가 알고 있는 개별 주식은 없네요. 네,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셋이 뭔가요? 핸드셋이 뭘까요? 핸드셋 핸드셋 코로나 진단, 노바텍, 자사주 매입도 했나 보네요. 이분, 여기 이분들 제가 아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기술 관련일까요? 코로나19 이것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었네요. 중구난 바이오 또 조금 상승세를 보인 것 같긴 한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하락했었죠. 네. 삼전은 그래도 400원 올라서 82,800원 종가 마감했었네요. 한화 외국인 기관 매도 진행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했다는 거는 인버스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버스를 팔았으니까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매도를 좀 했네요. 이때 21일 날짜에 매수를 많이 했었네. 이거에 좀 조정을 조금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인버스 매도니까 상승하는 것에 포지션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때 21일 날짜 4월 21일 날짜에 매수를 많이 했었네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요. 기관은 진짜 이쪽에 매수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인버스 매수라는 건 하락을 좀 많이 점쳤다는 거죠. 인버스 2 곱하기 곧버스니까 단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또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도가 조금 더 우위인 측면으로 보이긴 하네요. 다시 상승 흐름을 다시 잡는 건가요? 음. 이렇게 했었고, 미국 원달러 1117.5 전에 마감을 했고요. 소폭 상승했었네요.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긴 했어도 매도였죠? 네, 외국인 매도. 순매도죠, 순매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매수 형태를 띄었네요. 전체적으로 위안화, 중국 위안화 빼고 어느 정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리 쪽도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긴 하겠네요. CD, 콜금리, 코픽스 말고 회사채, 3년 만기 회사채,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10년도 좀 보긴 해야 하는데 현재 이것으로만 봤을 때 시장 금리를 파악했을 땐 그래도 좀 큰 변동은 없지만 지금 약간 들쭉날쭉하는 좀 변동성이 좀 있다. 생각보다 변동성이 있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의 상승 압박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드라마틱하게 올랐네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해서 이것으로 우선 간단하게 마치고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살펴보고 시가총액순으로 좀 볼만한 거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식품 맨날 나오고 약간 인버스 봤었죠. 네.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도를 했지만 매수 매도 물량 양을 양적으로만 파악했을 때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더 어, 변동성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인버스도 좀 살펴볼까요? 일반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도. 인버스 매도니까 코스피 상승을 점친다는 건데 중단기적으로. 근데 또 이거 보니까 21일 날짜에 인버스를 정말로 많이 매수를 했었네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걸 없애면 상계시키면 거의 비슷비슷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막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3개월치로 보면 거의 물량이 비슷비슷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네요. 인버스 상품으로는 솔직히 조금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 네, 곧버스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많이 하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어떤 표면에 좀 조금 더 그나마 조금 더 드러나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말이죠. SK증권도 많이 그래도 좀 올랐네요. 예. 근데 천원고지 넘어서 조금 후퇴하는 듯 하더니 다시 올랐죠. 이쪽에서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150 인버스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버스 매도라는 건 그래도 기관들이 좀 더 사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기관은 샀네요. 역시 코스피는 얄짤없고 외인들은 이 정도면 뭐 물량 조절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기관들은 이쪽에 코스피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보긴 했었는데 디스플레이 반격 외인 4주 만에 팔자로 전환했다.
근데 23일 날짜 보니까 원래 금요일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던데 보면 대부분 매도세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들고 조금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둘만 하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수급 현상도 많이 있고 그때 미국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백악관 초청으로 갔다 오기도 했으니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회담 같은 것도 화이트하우스 내에서 했으니까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HMM 현대상선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상승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많이 컸죠. 예,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커서 좀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JP 모간 나갔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던 때였네요. HMM, SM 상선 영업이익 전년 비해 3배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1조 원 눈앞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잘 나가서 좋긴 한데 이 이후에 이만한 실적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00원 떨어져서 14만 2,500원 종가 마감을 했네요. JP 모간이 많이 팔았네요. 여기저기 노무라 들어왔고요. 요즘 그 아키고르 해가지고 노무라랑 스위스 은행 그쪽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가 좀 바이두도 그렇지만 뭐 증권 은행 쪽으로 찾아봤을 때 이 노무라랑 크레디트 스위스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요즘 조금 사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담아두고 있습니다. 외화 그러니까 그 외국 미국 증시 쪽으로 일본 증시는 솔직히 좀 지금 양쪽을 저 같은 주린이가 양쪽을 담당하는 것 어떤 파악한다는 것도 거래한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미국장만 한국하고 미국장만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코인이 요즘 많이 오르긴 하던데 코인은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생활에서 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코인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코인베이스, 비썸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뭐 테슬라에서도 그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실제로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 어, 은행 쪽에서 뭐 중앙은행 여러 부처 여러 국가들을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저는 예측이 안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뭐 개인과 개인 피어 투 피어 사이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시대상에 뒤처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만 진짜 인생을 걸어서 투자한다. 물론 이제 그 말은 주식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투자하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코인은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보다는 레버리지라던가 리스크 측면에서 훨씬 기울기가 높죠. 예. 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수반한다는 거, 수익률 뭐 10,000%, 뭐 20,000%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위험성을 감내하고
감내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수익성과 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코인 투자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예.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실생활에도 국가가 인정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였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노무라해서 나왔네? 외인들 기관들 동시에 팔고 매도를 하고 있고요. 디램 값이 25% 상승이라고 물음표가 붙여 있네요. 그러면은 진짜 슈퍼갑이죠. TSMC, 삼성전자, 예전에 인텔이었지만 이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어,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실리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여러 군데 TSMC를 포함해서 여러 디램 회사 측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겠죠. 유리한 측면이죠. 공급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몬스터 실리콘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생각이 나면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갑자기 그 뭐냐 몬스터가 생각이 나네. 그 음료수 몬스터. 네, 각설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2만 1,000원 떨어져서 81,300원 종가 마감을 했네요. 모건스탠이 여기서 또 팔았네.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팔았네요. 팔았지만 그래도 순매도세가 그렇게 거세진 않다. 기관만큼 거세진 않았다. 오늘도 개미들이 많이 해냈다. 일을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근데 인버스를 좀 많이 담아두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좀 불안불안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울기가 너무 커가지고 한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 변동성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변동성을 무시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이 코스피 박스권 장세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좀 넘게를 1년 2년 좀 안 되지만 1년 좀 넘게를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천정일지를 뚫고 올라간다고? 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변하진 않을 거다. 물론 이제 투자에 참여하는 분들이 20대, 30대 빠르게는 이제 10대 미만, 뭐 10대 또는 10대 미만 이런 좀 초보 투자자를 포함해서 신생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떠한 투자 양상 같은 거는 바뀌긴 하겠죠. 수요와 공급 멀리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간단하게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 수요선 공급선 했을 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유상증자 등등 뭐 분할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유한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외인들과 기관들은 항상 논외였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관과 외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라는 걸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인버스도 조금씩 쌓아두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데 인버스는 솔직히 좀
과세를 조금 해가지고 15% 과세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코덱스 뭐 타이거 200 이런 거보다는 조금 매력이 덜 하죠. 수수료 떼고 거기에 다시 세금을 한 번 더 떼겠다라는 거니까요. 여튼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아까 보았듯이 이쪽 코스닥 뭐 코스닥 인버스 그다음 뭐 곧버스 이런 거 살펴봤을 때 기관들이 조금 이때 좀 불안불안했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상승 여력이 허리에서의 상승이냐, 아니면 상투에서의 상승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솔 PNS, 모건 스탠리, 여기도 또 모건 스탠리 나오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본 것 같고요. 시청순. 시청순으로 봐야죠, 시청순. 시청순 3전 아까 봤고, SK 하이닉스 봤고, 네이버 봐야죠. CLSA 매도 했지만 매수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른 그 대장주와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재나 악재가 있을까요? 네이버나 센트리온이 해킹의 몸살을 앓았다 라고 25일 날짜에 나왔고요. 쇼핑 라이브 커머스 진행, 이거는 이제 지분, 네이버 쇼핑의 어떤 시장 점유율, 지분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호재가 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하고 있다,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네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활용하는 것도 지금 네이버잖아요, 그죠? 1등만이 살아남는다. 네이버 쿠팡 어렵네요. 요즘에 또 쿠팡이 좀 이미지가 쇄신되어 가지고요. 되어서 꼭 그렇게 나쁜 기업일까라고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세상 살아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길게 두고 봐야지 않을까. 이게 뭐 주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예, 뭐 사장, 뭐 회장 또는 이사회, 어느 전문 경영인, 어떤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뭐 물갈이 한꺼번에 숙청 또는 물갈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기업 문화가 쉽게 변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킴벌리, 네이버. 요즘에 뭐 여타 다른 기업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SK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등등해서 정말 많이 보이네. 이번에 뭐 네이버 유한 킴벌리랑 네이버랑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설에 당분간 횡보, 매도, 매도랑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음, 현대차는 5천원 떨어서 져서 21만 1천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JP모간 역시 팔았네요. MZ세대 중심인 현대차 노조, 조금 더 까탈스러울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나 보네요. 이쪽 프레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1.4조 달러 시장 하늘길 속도 내는 현대차. 현대차 내달 2021 그랜저 출시. 괜찮겠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스펙이 어떤지, 어떤 외형 디자인이 어떤지. 근데 요즘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말 잘 내고 있더라고요. 예. 시세 차트.
약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보이긴 하는데 5일선, 61선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고 있고 21선으로 봤을 땐 하락하다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121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할 모습 경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LG전자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진짜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한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LG전자 어떤 LG 제국 전자 제국에 대해 건설을 할 때 스마트폰이 안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믿겼어요. 예전에 그렇게 몇 조가량 가량 적자를 내고서도 포기를 하지 않은 게 LG전자잖아요. 이해가 되는 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이 진짜 어디서든 쓰일 것 같아요. 그리 쓸 것 같고 LG 이것뿐만 아니라 AI 등으로 인해서 자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일상생활에 뿌리 깊이 박히게 된다면 콘텐츠 관련 이런 거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매수 매도가 조금 더 뭐 태블릿도 그렇고요. 매수 매도가 좀 활발히 일어날 것 같은데 LG 전자는 솔직히 태블릿도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삼성, 애플, 아이폰, 뭐 아이팟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실히 느낀 게 G패드가 G패드가 G패드 2보다 G패드 3 이런 좀 그 다음 세대 G패드 다음 세대가 더 스펙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충격을 금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MZ 세대 아까도 그 현대차 관련해서 MZ 세대 나왔는데 MZ 세대들이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뭐 많이 뭐 형제 자매들 해봤자 뭐 많아봤자 본인 포함해서 2명, 많아봤자 3명 그럴 테고 뭐 많으면 진짜 많으면 4명까지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거의 한 명 해가지고 여러 어떤 정보들을 들으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도 충분히 그 자리 잡고 개인적인 어떤 특색, 어떤 개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러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G패드 다음 세대가 스펙이 낮다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눈속임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해서 물론 이제 제 주변 분들 중에서 LG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쯤 사자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때쯤 샀는데 그래도 뭐 잘 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오래 두고 봐야 할 기업이잖아요. 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요. 오래 두고 가야 할 기업이라고 SK도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두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매수를 걸어놨는데 12만 원 선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이때 12만 원 저는 이때 계속 걸어놨어요. 12만 원을 조금 떨어졌으면 바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소문 소식이 너무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 12만 원이 하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찍으면 이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반등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호가를 낮게 안 부르더라고요. 하고 나서 삼성물산 미국 텍사스주에
7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건설. 호재인데 이거. 아, 그냥 13만원 주고라도 살 걸 그랬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살 걸,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를 걸라고 이라고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은행주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나 봅니다. 네, 은행주도 생각보다 강세이고요. 대략 이 정도로 해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질질 끌지 않고. 그래서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